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2장의 5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의 이제 명명법과 이제 뭐 시스트렌스라고 하는 그 치환기들의 상대적인 배양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앞쪽에 불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이클로 알케인의 구조와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알케인의 구조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 결합의 회전을 통해서 뭐 가리워져 있는 형태, 뭐 엇갈려져 있는 형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의 이제 그러한 성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로 알케인의 구조와 에너지고,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리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고리스트레인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고리 형태의 화합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삼원한 화합물이 사이클로프로페인, 그리고 부테인, 펜테인, 사이클로부테인, 펜테인까지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유건한 고리 형태의 화합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이클로헥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센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로펜테인 5원화까지 이제 그 특징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리스트레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고리스트레인. 자, 링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리, 이제 어떠한 이제 에너지적인 불리함,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고리스트레인이라는 게 뭐냐? 자, 사슬형 알케인의 말단 탄소 원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고리형 알케인 형태가 되죠. 사슬 형태에서 이제 고리 형태로 변화가 되는 그 형태를 우리가 말단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들끼리 서로 연결이 됐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케인의 말단 탄소 원자가 서로 연결이 되면은 어떤 형태가 돼요? 고리형 알케인 형태가 되겠죠. 이거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부르니까 고리형 알케인 형태가 될 때 생성되는 스트레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슬형 알케인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어떠한 추가적인 에너지적인 분리함, 에너지적인 증가가 되겠죠. 그게 고리 형태에서는 좀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리 스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링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고리 스트레인은 요 세 가지 형태의 스트레인의 합으로 정해지게 돼요. 첫 번째는 결합각 스트레인, 그다음에 이제 비틀림 스트레인, 입체 스트레인. 자, 우리가 비틀림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저거는 사슬 형태 알케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결합이 가리워짐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스트레인, 그게 이제 비틀림 스트레인이었잖아요. 자, 입체 스트레인도 하나 나왔었어요. 그렇죠? 거우시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입체 스트레인은 원자와 원자가 공간에서 가깝게 만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인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이제 앞쪽에서 한 번씩 나왔던 내용이고, 결합각 스트레인이라는 건 처음 나오는데, 저 결합각 스트레인은 이제 결합각도가 이제 변하게 되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알케인 화합물은 109.5도의 정사면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리가 되면은 당연히 결합 각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결합 각도로 인해서 생성되는 스트레인, 그 결합각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트레인의 합으로 정해지는 것보다 고리 스트레인이다. 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들은 이 고리 스트레인의 합이 최소가 되는 굉장히 특이적인 3차원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사이클로 프로페인은 평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리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사이클로 프로페인은 제외가 되는데, 나머지 사이클로 부테인부터 이제 그 이상의 고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들은 뭐가? 고리 스트레인의 합이 최소가 되는 특이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뒤쪽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사이클로 프로페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평면 형태의 화합물이 아닙니다. 약간씩 뒤틀려져 있어요. 평면 형태가 아니다. 사이클로 프로페인은 평면이지만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더 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평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구성 요소, 결합각 스트레인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일반적인 사실형 sp3 혼성 탄소 원자의 결합각은 몇 도? 109.5도예요. 109.5도가 고리형 알케인에서는 변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때, 그 변화함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스트레인을 결합각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사이클로헥세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합각 스트레인을 가지며 고리가 작을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사이클로헥세인은 굉장히 특이적인데, 사이클로헥세인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이클로헥세인은 고리 스트레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클로헥세인은 사실 형태에서 고리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특이적으로 특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사이클로헥세인은 고리 스트레인이 없어요. 그럼 결합각 스트레인도 없다는 얘기고 비트림 스트레인도 없다는 얘기고 입체 스트레인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109.5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60도로 줄어들겠죠. 사이클로부테인 같은 경우는 몇 도로? 90도로 줄어들게 되겠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각도가 있잖아요. 원래 109.5도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서 60도 혹은 90도.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변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게 결합각 스트레인이다. 자, 그 점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비트림 스트레인은 사슬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해요. 자, 사슬형 알케인 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웃한 원자 사이 결합의 가리움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스트레인이다. 자, 그 점 확인해 두시고, 자, 입체 스트레인은 원자들이 3차원 공간에서 가까이 접근해 부딪힘이 존재할 때 생기는 스트레인이다. 자, 거우시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간상 가깝게 부딪혔잖아요. 그쵸? N부테인 화합물에서 메틀기 두 개의 이면 각도가 60도일 때 수소 원자 두 개가 공간에서 가깝게 부딪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3.8kg/몰만큼의 거우시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입체 스트레인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고리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뭐 사이클로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렇게 이제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고리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그때는 입체 스트레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입체 스트레인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치환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만 이제 입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클로 알케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입체 스트레인이 뭐냐면 1,3 이축방향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원쓰리 다이액션 인터랙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2 이축방향 상호작용이고, 요거는 사이클로 헥세인에서 치환기가 존재할 때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스트레인의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고리스트레인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사슬 형태에서 고리 형태로 변화가 될 때 어떻게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게 되냐면 연소열을 이용하게 돼요. 자, 연소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히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크기. 요게 바꿔 말하면 그 분자, 사이클로 알케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완전 연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화합물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걸 연소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연소열 값들을 비교해서 이제 고리스트레인 에너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고리 형태의 알케인 화합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화합물, 이건 고리 화합물이에요. 특정 고리 화합물의 연소열에서 스트레인이 없는 기준 화합물의 연소열을 빼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 간에는 혈관 관계가 있어야겠죠. 아예 관계가 없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특정 고리 화합물의 연소열, 거기서 그 고리 형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준 화합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화합물의 연소열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계산이 되면은 그 에너지 값 차이가 뭐냐면 사슬 형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형태. 사슬 형태가 고리 형태로 변화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스트레인이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차이가 뭐냐면 스트레인으로 인해서 분자가 갖는 여분의 에너지량이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탄소의 개수, 탄소, 수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연소가 될 때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연소열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을 똑같이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화합물들의 연소열은 CH2 단위당 연소열 크기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전체 탄소 원자가 몇 개인지 그거를 가지고 비교한 건 아니고, 그러면 탄소 개수가 달라질수록 연소열이 달라지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의 CH2 단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발생하는 연소열을 6으로 나눠주면은 CH2 단위당 연소열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이클로알케인의 분자식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CN에 HEN. 그러면 요거를 묶어낼 수 있는 거죠. CH2의 N으로. 그래서, 뭐, 고리가 5개다. 그럼 N이 5가 되는 거고, 고리가 6개다? 6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CH2 단위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기준이 똑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뭐다? CH2 단위당 연소열로 비교하게 된다. 자, 그럼 기준 화합물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고리 형태 화합물은 그거를 연소시키면 발생하는 연소열이 있으니까 그 값을 이용하면 되고, 그러면 그 값에서 빼줘야 되는 기준 화합물 있잖아요. 기준 화합물. 스트레인이 없는 기준 화합물. 자, 기준 화합물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슬형 알케인이 당연히 기준 화합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정의가 고리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사슬 형태가 고리 형태로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생성된 스트레인이니까 기준 화합물이 사슬형 알케인이 된다? 이건 전혀 문제 없어요. 맞죠? 자, 그리고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화합물, 유관화 고리 화합물이죠. 사이클로헥세인 화합물도 기준 화합물이 될 수 있어요. 사이클로헥세인도 기준 화합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이 두 화합물의 이제 CH2 단위당 연소열은 157.4 kcal/몰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사실은 알케인, 이게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실 텐데, 사이클로헥세인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이클로헥세인은 뭐가 없는 거냐면, 자, 사이클로헥세인이 기준 화합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리 스트레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슬 형태일 때와 고리 형태일 때 그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적인 화합물이에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사이클로헥세인은 탄소가 6개일 때 수소가 12개니까 오케이. 그러면 CH2의 6이다. 그러면 사이클로헥세인의 연소열, 전체 연소열이 있겠죠? 그거를 6으로 나누면 CH 단위당 연소열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고리 형태의 연소열, 그거를 이제 그 고리 크기로 나눈 값. 그러면 각각 CH 단위가 같아지니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슬 형태는 좀 다르거든요, 분자식이. 사슬형의 분자식은 어떻게 되죠? CN에 H, EN 플러스 ER. 수소가 2개가 더 많다고. 그럼 이 2개의 수소가 많은 거를 무시하고 계산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슬 형태도 CH2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연소열을.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탄소가 1개일 때 그럼 CH4죠. 그쵸? 탄소가 2개가 되면 C2에 H 몇이 되죠? 6이 돼요. 탄소가 3개면 8개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에 거에서 탄소 개수 하나 더 많은 거에서 하나 적은 걸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2H6에서 CH4를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C2H6라고 하는 이게 에테인이거든요. 에테인의 분자열에서 연소열이죠. 연소열에서 CH4, 메테인의 연소열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돼요? 이 차이가 CH2가 돼요. 맞잖아. 탄소 하나 빠지고 수소 2개만큼 빠지니까 CH2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CH2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값들, 이 각각의 알케인 화합물들의 연소열을 계산을 하고 이제 하나씩 빼서 CH2 단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의 평균값이 있겠지. 그래서 그 평균값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사슬형 알케인의 경우도 CH2 단위의 연소열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값이 몇이었어요? 157.4 kcal/몰로 동일한 거예요. 사이클로 알케인의 경우, 사이클로 헥세인의 경우도 CH 단위로 계산하면은 157.4. 알케인, 사슬형 알케인도 157.4.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실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테이블이 계산한 표가 이제 보통 기본서에 대부분 다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슬 형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도 되는데, 뭐, 사이클로 헥세인도 사슬 형태와 에너지가 동일했으니까, 여기서는 사이클로 헥세인을 기준 화합물, 스트레인이 없는 기준 화합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클로헥세인의 전체 연소율, 몰당 전체 연소율이 무엇이냐면은 944.5kcal/몰이에요. 여기는 킬로줄 단위, 보통 유기화학에서 킬로줄 단위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여기는 킬로줄 단위 값이 좀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kcal/몰 단위로 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 연소율이 몇이냐면은 944.5kcal/몰이에요. C6H12일 때. 그러면 6으로 나누면 CH2 단위당 연소율이 나오겠죠. 그 앞쪽에 기준이 된 것처럼 157.4kcal/몰이에요. 이게 기준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외우실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뭐 외우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 값들은 제시가 될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이걸 외워라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자, 일단 이게 기준이 되고 첫 번째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자. 그럼 사이클로프로페인의 전체 연소율을 계산해보니까 499.8kcal/몰이래요. 사이클로프로페인. 그러면 사이클로프로페인은 N이 3이잖아. 3개의 고리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눈 게 CH2. 하나의 CH2 단위당 연소율이 나오겠죠. 그게 몇이냐면은 166.6kcal/몰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기준화합물을 빼주면 되겠지. 기준화합물이 뭐야? 이거잖아. 157.4kcal/몰이 되죠. 그러면 166.6에서 157.4kcal/몰의 에너지를 빼준 거. 그게 뭐예요? CH2 단위당 고리 스트레인이 되는 거지. CH2 하나의 단위당 고리 스트레인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요. 그럼 이게 9.2kcal/몰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고리가 크게 몇 개야? 사이클로프로페인은 고리 크기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 CH2 단위가 몇 개 있는 거죠? 3개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가 27.6kcal/몰이라고 하는 고리 스트레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사슬 형태의 프로페인에 비해서 고리 스트레인 값이 27.6kcal/몰만큼 높은 거예요. 고리로 바뀌면서 이만큼의 추가적인 스트레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이클로부테인이다. 그러면 부테인의 전체 몰당 연소율이 있을 거고 이걸 4로 나눈 값. 그게 하나의 CH2 단위당 연소율이 되겠죠. 164.01에. 자, 그러면 이 값에서 여기를 빼주면 하나의 CH2 단위당 고리 스트레인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몇 개 해줘야 돼, 얘는?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26.4kcal/몰의 고리 스트레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클로헥세인은 제로가 되는 거죠. 전체 고리 스트레인이 제로다. 사이클로헥세인은 굉장히 특이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사이클로헥세인이 제로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사이클로헥세인보다 고리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스트레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유관함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이클로헥세인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특이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이클로헥세인보다 그 값이 커져도 그 고리의 크기가 커져도 고리 스트레인은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값이 크진 않지만 고리 스트레인이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6원화는 제로고 3원화, 4원화는 당연히 그 값이 커요. 왜? 고리 크기도 작고, 그죠? 고리 크기도 작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결합들이 많이 가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3원화, 4원화 같은 경우는 결합각 스트레인과 비틀림 스트레인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고리 스트레인 값을 가지고 있고 5원화부터는 조금 고리 크기가 커지면서 그 값이 좀 많이 감소해요. 6원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특이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리 스트레인 값이 제로고 7원화, 8원화, 9원화 다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 고리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그게 사슬 형태의 알케인과 거의 유사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값이 제로가 되긴 할 텐데 그게 몇 개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세상에. 어쨌든 유건한 고리가 제로고 나머지는 다 값이 존재한다. 제로는 아니다. 고리 크기가 커져도 그 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고리 형태 화합물,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들 세 가지, 사이클로 프로페인, 부테인, 펜테인 그 세 가지 화합물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클로프로페인 화합물의 고리스트레인 값을 보면은 116kJ/몰이에요. 굉장히 큰 값입니다. 사이클로알케인 화합물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값이 큰 이유는 뭐 당연히 고리스트레인을 이루는 결합각 스트레인, 비트림 스트레인, 그게 다 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체 스트레인은 치환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은 뺀 거예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로니까. 자, 결합각 스트레인과 비트림 스트레인이 매우 큽니다. 자, 근데 결합각 스트레인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비트림 스트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합들, 여기 CH 결합이 되겠지? CH 결합들 사이에 가리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클로프로페인 화합물은 평면에 존재하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그 CH 결합들의 결합 각도가 다를 수가 없어요. 다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림 스트레인은 매우 큰데 그거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그나마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결합각 스트레인이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109.5도가 60도의 각도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60도보다 조금 큰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합각 스트레인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탄소 결합은 밖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결합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그리니까 이 sp3 오비탈들이잖아요. sp3 오비탈들이 이제 상호작용해서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데 원래 이런 배양으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밖으로 휘어지는 거야. 자,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버랩되는 정도가 좀 약합니다. 오버랩되는 정도가 약해요. 자, 오비탈 상호작용이 약해서 탄소-탄소 결합, 사이클로프로페인의 탄소-탄소 결합이에요. 사이클로프로페인의 탄소-탄소 결합 해리 에너지는 일반적인 사실형 알케인의 결합 해리 에너지보다 매우 작습니다. 255kJ/몰, 370kJ/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자, 탄소-탄소, 고리 형태의 탄소-탄소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 뭐죠? 255kJ/몰의 에너지만 제공해주면 이 고리 형태에서의 탄소-탄소 결합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슬형은 370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한 데 비해서. 그쵸? 그러면 이게 끊어지기가 더 쉽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 탄소-탄소 결합의 결합 세기가 더 약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비탈의 오버랩되는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이 결합의 결합 세기를 약하게 할지언정 이 결합 각도를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사이클로프로페인의 구조예요. 자, 구조. 자,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그리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사이클로헥세인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취업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이클로헥세인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풀어보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제일 높아요. 자, 그래서 세어폼과 관련된 거는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3원화, 4원화, 5원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기도 하지만 실제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6원화처럼 잘 그려지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원화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그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3, 4, 5원화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사이클로프로페인의 3차원 형태로 이렇게 보통 나타내고, 지금 위쪽 탄소를 앞쪽 탄소로 놓고, 여기를 뒤쪽 탄소로 놓고, 뉴먼 통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탄소 원자 번호를 표현해보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탄소라고 놨을 때, 여기가 1번이 되죠. 그다음 뒤쪽에 원으로 표현된 게 2번 탄소, 여기 탄소가 3번 탄소가 됩니다. 자, 고정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앞쪽 탄소 원자에 CH 결합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탄소 원자에서 가지게 되는 CH 결합의 결합 각도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CH 결합들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가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향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결합들이 요거죠. 요것도 100% 가리워져 있고,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게, 평면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쪽이 이제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화합물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쪽에 앞쪽 탄소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린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자, 근데 간혹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 관찰이 되는 비트륨 스트레인, CH 결합들의 비트륨 스트레인은 총 몇 개가 존재할까요? 간혹 문제로 나오거든요. 몇 개냐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하나 걸리죠. 여기 결합과 여기 결합 사이에 하나 걸리고, 여기 결합 사이에도 걸려요. 여기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CH 결합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에서 총 3개가 걸리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걸려요.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총 6개의 CH 결합으로 인한 비트륨 스테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조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사이클로부테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프로페인, 삼원화 고리 형태 화합물 사이클로프로페인에는 몇 개의 수소 비틀림 트레인이 존재하는가? 이건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6개가 존재하게 되죠. 자, 사이클로프로페인의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가 115kJ/몰일 때 비틀림 스트레인에 의한 에너지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고리 스트레인을 의미하겠죠. 전체 스트레인은 고리 스트레인. 고리 스트레인은 비트륨 스트레인과 결합각 스트레인,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스트레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치환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체 스트레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타내는 전체 스트레인은 결합각 스트레인과 비트륨 스트레인입니다. 그러면 비트륨 스트레인에 의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합각으로 인한 스트레인이 되겠죠. 자, 그 비율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비틀림 스트레인에 의한 비율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4kJ/몰. 그러니까 그 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고리 형태든 사슬 형태든 그 값의 차이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로 보시면 여기 다 수소들이니까 수소, 여기도 수소. 자, 그래서 비트륨 스트레인이 여기 하나 걸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위쪽에서 총 3개, 아래쪽도 똑같으니까 3개, 총 몇 개? 6개의 수소 원자들 사이에 비트륨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고 그 하나가 몇 개예요? 하나가 4kJ/몰의 에너지잖아. 그래서 토탈 비트륨 스트레인으로 인한 에너지 값은 24kJ/몰이에요. 그렇죠? 이거 계산은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전체 스트레인 값이 몇이었냐면 115kJ/몰이었어. 그 중에 비트륨 스트레인 값이 24kJ/몰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냐? 100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21%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 비틀륨 스트레인에 의한 가격의 21%를 기여하는 거고 나머지 79%가 되겠죠. 그거는 결합각으로 인한 거예요. 결합각으로 인한 스트레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1,2 다이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과 트랜스1,2 다이메틸 사이클로프로페인 중 더 안정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골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치환기들의 상대적인 배양만 다른 거죠. 시스냐, 트랜스냐.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치환기가 존재하니까 여기를 1번, 2번이라고 놓을게요. 1번, 2번, 3번. 여기도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치환기부터 시스 형태인데 이게 이 평면에 대해서 다 위쪽으로 같은 쪽 방향인데 위쪽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려보면 메틀기가 하나가 일로 올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일로 오겠죠. 둘 다 위쪽 편 방향으로 그려졌습니다. 나머지 치환기들은 다 수소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시스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스는 여기는 위쪽으로 놓고요. 여기를 아래쪽으로 나타내 주시면 이건 트랜스가 되겠죠. 나머지 다 수소들입니다. 자, 전체 스트레인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결합각 스트레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원항 고리 형태니까 결합각 스트레인은 동일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비트륨 스트레인을 위한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륨 스트레인.
자, 그러면 비트림 스트레인에서 여기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메틀기와 메틀기 사이의 비트림 스트레인. 그리고 메틀기와 수소가 걸리네요. 그쵸? 메틀기와 메틀기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CH3기와 수소. 요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위쪽 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다 수소들이죠.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메틀기와 메틀기 사이의 가리움으로 인한 스트레인, 비트림 스트레인은 11이니까 11kJmol이고요. 여기는 6kJmol에 해당하는 게 두 개니까 12kJmol이고요. 여기는 4에 해당하는 게 세 개니까 여기도 12kJmol이네요. 자, 그러면 24에다가 11이니까 요거는 전체 에너지 값이 몇이에요? 35kJmol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뭐는? 시스는 35kJmol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자, 여기는 메틸기와 수소, 수소와 수소, 메틸수소, 수소. 그쵸? 여기서는 메틸기 사이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메틸기와 수소로 인한 게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이게 총 4개예요. 자, 그럼 얘가 6이니까 이게 몇이에요? 24kJmol의 스트레인 에너지를 나타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수소로 인한 것들이죠.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수소와 수소로 인한 거. 얘가 몇 개냐면은 2개가 되겠죠. 이게 4니까 8kJmol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존재한다. 요거 합은 몇이에요? 32kJmol이네요. 자, 그럼 에너지 뭐가 더 안정한 걸 물어봤으니까 더 안정한 거는 에너지가 더 낮은 거잖아요. 스트레인 에너지가 32. 요게 더 낮습니다. 결국은 트랜스 형태가 더 안정하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사이클로부테인을 보시면 사이클로부테인도 고리 스트레인이 111kJmol로 꽤 커요. 고리가 또 커졌는데 왜 고리 스트레인 값은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았지?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겠지만 드셔야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이클로프로펜에 비해서 결합각 스트레인은 당연히 줄었겠죠. 이론적으로 60도에서 90도로 각도가 증가하니까, 물론 109.5도보다 줄어드니까 결합각 스트레인은 존재하지만 사이클로프로펜에 비해서는 결합각도가 커지니까 그 값은 줄었어요. 그런데 탄소 원자 개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비트림 스트레인이 증가하게 돼요. 비트림 스트레인. 자, 근데 사이클로프로페인은 평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트림 스트레인으로 인한 값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뭘 했죠? 결합각 스트레인을 좀 줄이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결합이 약간 밖으로 휘어지면서. 근데 얘는 탄소가 하나 늘어나면서 약간 유연성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서 비트림 스트레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증가된 비트림 스트레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클로부테인은 한쪽 탄소가 조금 높은 약 25도 정도 구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로알케인 화합물은 사이클로프로페인을 제외하고 절대 평면에 모든 결합이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평면형 구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건 이론적인 가상의 구조예요. 사이클로부테인부터도 약간 한쪽 그 탄소가 높거든요. 나머지 탄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절대 모든 결합과 원자들이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구조는 없다. 사이클로프로페인만 그렇게 존재한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게 돼서 그려지는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죠. 자, 이게 사이클로부테인의 3차원 구조예요. 3차원 구조.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결합들을 축으로 내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근데 큰 골격은 같잖아요. 큰 골격이 같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은 1번 탄소가 앞쪽 탄소, 2번 탄소를 뒤쪽 탄소로 놓고 뉴먼 통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요 그리는 거는 한번 그려보세요, 다. 자, 요게 우리가 저 화합물을 뉴먼 투영도로 봤을 때 나타난 뉴먼 투영도잖아요. 저 화합물을. 자, 이게 실제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같잖아요. 그쵸? 거의 같아요. 지금 여기 흰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흰색 탄소가 앞쪽 탄소고 약간 이제 그 회색빛으로 띄고 있는 게 뒤쪽 탄소예요. 그래서 그것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수소 원자들이죠. 수소 원자들이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요게 좀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면 그 교재 참고해가지고 요 그림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인다. 자, 보시면 여기 CH 결합, 여기 CH 결합이 실제로 약간 벌어져 있죠.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이클립스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정도라도 벌어지게 되면은 비트륨 세일 값이 꽤 감소할 수가 있죠. 왜? 여기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비트륨 스테인이. 얘는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부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위쪽 편으로 네 개, 아래쪽 편으로 네 개. 여기는 CH 결합의 비트륨 스테인이 총 8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벌어진 게 쌓이게 되면은 감소되는 값이 꽤 크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1번, 2번, 3번이 여기서는 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동일 평면에. 그거에 비해서 4번 탄소가 약간 올라가 있죠. 이 각도가 대략 앞쪽에서 나온 것처럼 25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얘는 보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앞쪽 편과 그 골격은 같은데 1번에서 4번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1번에서 4번. 여기가 지금 1번 탄소가 되겠죠? 앞쪽 탄소가 1번, 뒤쪽이 4번 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 1번, 4번. 그럼 1번에서 연결된 게 2번 탄소. 그렇죠? 4번에서 연결된 게 3번 탄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얘는 보시면 1번, 4번, 3번. 1번, 4번, 3번을 동일한 평면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2번이 지금 실선에 그려져 있지만 얘 올라간 거를 내려서 놓고 올라간 걸 이렇게 위에서 봐서 이거를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2번이 올라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올라간 형태가 된다. 이게 실제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려보세요. 꼭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앞쪽의 구조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3번 탄소와 4번 탄소 원자에도 다 CH 결합들을 다 표현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과 이제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3번, 4번 쪽에서 CH 결합들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 뭔가의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연습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표현을 안 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골격까지는 꼭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링 플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얘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클로 헥세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 들으면 돼요. 바로 들으면 돼. 자, 그런데 사이클로 헥센에 대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은 건너뛰세요. 우선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사이클로 헥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 듣고 다시 와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로 헥센에 대한 내용이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 알고 있다고 하시면 여기 바로 들으시면 되고, 그 내용을 잘 몰라. 그럼 여기 바로 듣지 마세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설명드릴 사이클로 헥센에 대한 내용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들으세요. 자,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자, 링 플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알케인의 탄소 결합을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얘도 고리 형태긴 하지만 결합은 회전할 수 있거든. 결합을 회전을 하면서 링이 약간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플립이 되는 게 이제 뒤집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 탄소가 이렇게 높았는데 얘가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그래서 링 플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링 플립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실제로는 뭐 더 여러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되는 거는 링 플립은 4원항과 6원항만 보면 돼요. 4원항과 6원항.
3원한, 5원, 3원한 어차피 링 플립이었고 5원한은 링 플립과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 플립과 관련돼서는 4원한과 6원한 이것만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6원한 화합물 설명을 할 때 이게 원래는 뒤에서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4원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4원한 파트에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6원한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원한 안 배우셨으면 이거 듣지 마세요. 네, 좀 시간 낭비예요. 자, 이쪽의 수소원자들은 하나는 축 방향, 하나는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죠. 축, 적도. 얘가 예를 들어 축 방향, 액셜이다. 그럼 얘는 적도 방향, 이쿼터리얼이 되겠지. 자, 이게 짝수 원자로 되어 있는 거, 4원한과 6원한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원자, 지금 여기 위로 그려지는 수소 원자들이 여기가 축이면 여기 적도예요. 맞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되지? 얘가 다시 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 원자가 얘는 적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축이 되고 얘는 다시 뭐가 되냐면 적도가 되잖아. 이게 순차적으로 올 수 있어. 자, 축이었던 게 그 다음 적도, 축, 적도, 축, 적도, 그 다음 뭐 가야 돼? 축. 이게 올 수 있어. 이건 6원한 고리잖아요? 6원한 고리는 이게 가능해. 4원한 고리도 가능해요. 4원한 고리도. 6원한 고리가 이게 이제 정확히 취합 폼으로 그리면 축, 적도가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릴 수 있잖아요. 자, 4원한도 비슷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4원한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쐐기, 웨지에 그려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축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진 건 뭐가 되겠어요? 적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다시 뭐예요? 축이겠지. 여기는 뭐예요? 적도야. 그럼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다시 축이 돼야 되는데, 오, 축이 오네. 그쵸? 얘 4원한 고리잖아. 그러니까 짝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치환기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축 적도라고 하는 걸로 고정을 해서 보면은 연달아 와요. 계속해서 축, 적도, 축, 적도, 축 이렇게. 근데 5원한 우리 7원한은 배우지 않지만 5원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 수 없거든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짝수의 고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4원한과 6원한에서는 이게 연달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4원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되게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6원한 같은 경우는 취합 폼에서 보시면 축, 적도가 확실히 축, 적도로 그려지게 되죠. 근데 4원한 같은 경우는 6원한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의 각도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각도가 그렇게 존재하진 않지만 배양은 유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앞쪽에 뭘 붙이냐면은 슈도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요. 그래서 슈도 액션, 슈도 이쿼터리얼 이렇게 불러요. 슈도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유사예요, 유사. 시밀러한 거, 유사한 거. 그래서 유사 축 방향, 유사 적도 방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슈도 액션, 슈도 이쿼터리얼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 슈도 액션, 슈도 이쿼터리얼. 이렇게 이제 치환기의 배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됐으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메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거 뭐에 가까운 배양이죠? 축에 가까운 배양이잖아. 그래서 얘는 축이에요, 액션. 자, 그럼 여기 위쪽으로 서 있는 게 지금 액션이야. 그러면 아래쪽으로 서 있는 게 액션, 축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 위쪽으로 서 있는 게 얘도 액션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슈도 액션이야. 유사 축 방향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액션이라고 이제 묻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메틸기 두 개가 다 뭘로 서 있어요? 축 방향으로 서 있네? 그렇죠? 근데 얘가 링이 플립이 되는 거야. 링이 플립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아래쪽, 이게 흡사 무슨 타입? V타입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꼬여져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이 얘기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위쪽 편 방향의 축이었는데 얘가 링 플립이 되잖아요. 사원한 상태에서 링 플립이 되잖아. 그럼 쟤는 위쪽 편 방향인 건 바뀌지 않지만 뭐가 바뀌는 거지?
축 적도라고 하는 배양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적도 방향으로 바뀌어. 유사 적도 방향으로 바뀌어. 얘도 뭘로? 유사 적도 방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연기가 축으로 서 있을 때, 적도 방향으로 서 있을 때 뭐가 더 안정해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안정하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얘는 축으로 두 개가 서 있고 얘는 축으로 적도로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구조가 안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원한 고리 같은 경우도 저 치연기의 배양을 축 적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100%의 그 사이클로 헥센에서 보여줬던 100%의 그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슈도라고 하는 적두사를 붙인다. 근데 성격은 축에 관련된 축과 유사한 성격, 적도와 유사한 성격인 건 맞다. 오케이?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유관안에서처럼 치연기가 축으로 서 있으면은 에너지가 높다. 적도로 서 있으면은 에너지가 낮다. 오케이? 그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링 플립이 되면은 축 방향이었던 치연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면서 더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 점까지만 여기는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왜냐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 그리고 이런 그리조들은 기본서 교재에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연습 문제나 이런 거를 좀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구조.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100% 이해했다고 해서 연습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교재는 없어요. 요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연습 문제나 나중에 뭐 시험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조금 빨리 편하게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없는 개념인 건 아니야.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려요. 자, 원투 다이메틸 사이클로부테인 뒤쪽에 13번 위치에 다이메틸 사이클로부테인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시스 형태인 것보다 트랜스 형태인 게 더 안정해요. 자, 그럼 이게 왜 안정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평면 상태의 구조를 놓고 그린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래서 뭘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3원한, 4원한, 5원한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3차원 구조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체육폼은 워낙에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거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것들은 가끔 구조가 어떻게 그랬지?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이 구조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선 탄소 원자 번호를 여기 1번이라고 놓을게요.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1번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 탄소를 1번으로 놓을 거야. 여기 1번으로 놓을 거고 여기를 2번 탄소로 놓을 거예요. 여기도 여기가 1번, 2번이 되겠지? 자, 그럼 치연기를 볼까요? 1번 탄소에는 지금 메틀기가 위쪽 편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이 칠판과 평면에 존재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쐐기, 웨지로 존재하는 거는 이게 이 고리가 칠판에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그러면 위쪽 편 방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위쪽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위쪽은 얘가 아래쪽이 얘가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CH3기가 일로 존재해요. 수소가 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뭐 표현할 거 없고 2번을 보면은 여기도 CH3기가 위쪽이잖아. 위쪽이 이쪽이거든. 여기에요. 자, 똑같이 배양을 맞춰서 그려볼게요. 여기는 CH3기가 위쪽이네. 수소가 여기고 2번은 아래쪽이네. 얘가 위쪽이고. 자, 그러면 1차적인 것부터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그렸을 때 여기 CH3기는 슈도야. 슈도긴 하지만 어떤 배양이죠? 이쿼터리얼, 적도 배양이죠. 얘는 슈도 액셜 배양을 가지고 있어요. 슈도 축방향. 그쵸? 얘는 이쿼터리얼.
여기서 메트기는 뭐예요? 얘가 슈도 축이니까, 슈도 액션이니까 얘는 슈도 이쿼토리얼, 유사 적도 방향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쿼토리얼이에요. 자, 그것만 가지고 일단 비교해 보니까 치환기 두 개가 여기는 하나는 적도인데 얘는 하나가 축이네. 유사 축 방향인데 아래쪽 구조는 둘 다 적도 방향이에요. 그럼 치환기가 둘 다 적도 방향을 존재하니까 이게 더 안정할 거다. 일단 그게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개념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돼. 뭐냐면 여기 탄소 원자에서 이쪽의 메틸기와 여기 탄소 원자에서 이쪽의 메틸기가 공간상 가깝게 존재합니다. 공간상 가깝게 존재해요. 얘는 위쪽 편과 아래쪽 편이잖아요. 위쪽 편과 아래쪽 편.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앞쪽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1번에서 위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 4번에서 위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 1번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 4번에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 이거 두 개가 어떤 배양이죠?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공간상 같은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얘도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는 아래쪽에 향하고 있는 거끼리 공간상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 결합들이 거리 가리워져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위쪽이지. 여기도 위쪽이지. 그럼 얘가 공간상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100% 가리워져 있지만, 거리워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메트기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입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크게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100%는 아니지만, 요것들 사이에 비트림 스테인 값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크게 존재해요. 반면에 얘는 하나는 위쪽이고 하나는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앞쪽의 구조를 다시 보면은 하나는 위쪽인데 뒤쪽 패턴전에서 하나는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공간상 부딪힘이 훨씬 더 덜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이유까지 포함을 해보면 얘는 하나가 치환기가 축으로 서 있는 거, 이것이 제공해주는 에너지적인 불리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공간상 굉장히 가깝게 부딪히면서 비트림 스트레인과 입체적인 스트레인까지 다 제공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훨씬 더 안정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알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저 치환기들이 슈도 액션, 슈도 이쿼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잡을 수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잡을 수 있기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슈도 액션, 슈도 이쿼터리얼 이런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어.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그 용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 아니거든? 없진 않아요. 있는 개념인데 교수님이 볼 때는 그 개념을 정확히 학생이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가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하면 돼요. 이쪽에 치환기가 공간상 가리움이 훨씬 더 심한데 그 가리움이 심한 쪽 결합들에 이쪽에 메틀기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크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 못 쓰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여기 메틀기 있지? 여기도 메틀기 있었잖아? 이거 부딪힘 크다. 이것들 사이의 부딪힘이라기보다는 이제 결합으로 인한 부딪힘이라고 좀 보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것들 사이에 상호작용, 부딪힘으로 인한 에너지 값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꼭 말로 써야지만 해석이 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구조만 정확히 그리면 구조상에서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교수님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더 선호합니다, 사실. 왜? 한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 볼 때 특히나. 자, 그런 점 확인해 주시고. 자, 1, 3번은 내가 더 안정해.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럼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를 1번이라고 놓고 여기를 3번. 여기도 1번, 3번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보통 1번을 이쪽에 놓으면 되거든요. 1번. 메틀기가 지금 위쪽 편 방향을 향하고 있네.
1번, 2번, 3번. 여기는 위쪽 편 방향을 향하고 있네. 여기를 보니까 위쪽 편 방향을 향하고 있고, 여기는 아래쪽 편 방향을 향하고 있어. 아래쪽 편 방향은 일로 그려지네. 자, 이거는 뭐, 이게 상호작용하려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볼 건 없고, 얘는 치환기가 더 안정한 배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슈도 액슈얼, 슈도 이커트리 이런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치환기가 더 안정한 배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는 치환기가 덜 안정한 배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유사 축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가 더 안정해요. 얘는. 이 매트기 사이에 상호작용은 없어요. 왜? 탄소가 연달아 오는 게 아니라 한 칸 건너서 오기 때문에. 자, 그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 연습 문제 있습니다. 맹머리 교재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원화, 마지막입니다. 오원화. 고리스테인 값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27kJ/볼. 고리가 커지면서 증가된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로 인해서 비틀림 스트레인이 많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이렇게 약간 틀어질 수 있으면 어쨌든 가륨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거든요. 좀 벌어질 수 있거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비틀림 스트레인이 많이 상쇄가 되고, 오원환 되면은 얘가 이론적으로 결합 각도가 108도잖아요. 그거보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109.5도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고리 내부 이면각이 커지면서 결합각 스트레인도 많이 감소가 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27kJ/mol 정도의 고리 스트레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특이적인 구조로 존재하는데 보통 주름 잡힌 봉투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뭐냐면 4개의 탄소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고 1개 탄소가 평면 밖으로 굽어져 있는 형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천 구조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1번에서 2번 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거의 동일 평면에 존재하고 이쪽이 5번 탄소 쪽, 여기죠. 여기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래서 뭐 주름 잡힌 봉투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고.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려져 있는 CH 결합, CH 결합이잖아요. 이게 가려져 있는 정도가 3원화는 100%였고 4원화는 이거보다 조금 더 붙어 있었죠. 좀 더 가까웠죠. 근데 5원화 되니까 이게 조금씩 더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고리 크기가 커지면서 결합들의 유연성이 좀 커지면서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1번과 5번 쪽으로. 5번이 올라가 있었던 결합이잖아. 1번과 5번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뉴먼 투영들을 그리는 거는 실제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사실 3, 4, 5원항 3원항은 오히려 뉴먼 투영도 되게 많이 나오고 3원항은 많이 나오고 4원항, 5원항은 이 3차원 구조를 정확히 그리는 거가 일단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뉴먼 투영들과 관련된 문제는 잘 내진 않아요. 4원화는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차원 구조상에서 치환기들의 배양을 가지고 안정도 결정하는 거, 그거는 나올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 5원환이 문제는 제일 적게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 그리실 수 있는 거, 뉴먼 투영도 정도, 요거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정 못하겠으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건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유관화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유관화 설명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 뒤쪽에서 풀어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펜테인, 탄소 5개짜리 사이클로펜테인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만약 사이클로펜테인이 평면형이라면, 실제로 평면형은 아니지만, 평면형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수소 사이에 비트림 스트레인이 존재하겠는가? 자, 각각의 탄소마다 수소가 2개씩 존재하고, 그 탄소가 총 5개가 존재하잖아요. 평면에서 위쪽 편으로 총 5개, 그리고 평면상 아래쪽 편 방향으로 향하는 수소들끼리 총 5개의 비트림 스트레인이 존재하게 되겠죠. 총 몇 개? 총 10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 경우 비트림 스트레인 에너지는 얼마나 되겠는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가리움으로 인한 비트림 스트레인이니까 4kJ/몰에 해당하는 게 몇 개? 10개다. 그래서 총 40
40kJ몰이 되겠죠. 어떨 때? 평면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40kJ몰이 아니잖아요. 3번 보시면 실제 사이클로펜테인의 고리 스트레인 에너지가 26kJ몰이라면 주름 잡힌 구조를 가짐으로써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감소가 되는가? 자, 근데 이 경우는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있죠. 고리 스트레인 에너지가 26이다. 고리 스트레인은 결합각 스트레인과 비틀림 스트레인의 합이잖아요. 치연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입체 스트레인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경우는 결합각 스트레인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이 문제가 좀 정확히 풀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결합각 스트레인은 이론상 108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경우는 그냥 결합각 스트레인을 인한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평면형이었을 때 40kJ몰의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주름 잡힌 형태를 가짐으로써 26kJ몰의 에너지만큼으로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총 몇? 14kJ몰의 에너지 감소 효과가 있다. 어떻게 됨으로써? 주름 잡힌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어쩔 수 없이 평면형이지만 그 사이클로프로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리 형태의 화합물은 평면형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